자, 5장에서는 우리가 제어명령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어명령문. 제어명령문 이퀄 제어권의 흐름. 자, 제어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어권이 이동해 나가면서 여러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비유를 들게 되면은 러닝맨 있죠? 러닝맨과 비슷합니다. 자, 러닝맨에서 보면은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 그 과정에서 어느 특정 단계에서는 반복해서 뭔가의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즉, 코드상에서 보게 되면 제어권이 이동해 나가면서 그냥 직선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보고 해당되는 위치 지점으로 가는 것. 두 갈래 갈래길이 있을 때 두 갈래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제어권의 흐름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로 쓰게 됩니다. 물론 이 제어권이 흘러나가는 이 과정들을 시퀀스라는 용어로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게 조건문입니다. if 명령문. 자, if 명령문을 보게 되면은 if 키워드와 함께 헤드가 있어요. 자,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헤드는 이 괄호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거 이것도 헤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 있는 이것도 메소드의 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if문에 해당되는 헤드는 괄호에 해당되는 이것을 얘기를 해요. C샵의 모든 내용에서 괄호는 무조건 헤드다, 머리. 그리고 브레이스는 바디다. 모두가 똑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if 명령문 헤드 그리고 바디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헤드를 보게 되면 이 안에 조건식이 있습니다. 표현식. 이 조건이 맞으면 바디 안으로 들어가고 틀리면 패스해서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if문입니다. if문. 자,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숫자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넘버라는 로컬 변수, 지역 변수의 값을 기록을 하고 두 번째 값을 입력을 받아서 두 번째 넘버2라는 지역 변수의 값을 할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는 그것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같냐, 같지 않냐, 크냐, 작냐, 그리고 마지막 크거나 같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등등의 이런 조건식을 이 헤드에서 평가를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패스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요. 자, 여기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바로 컴파일하고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숫자 값을 입력합니다. 30. 그러면 넘버1이라는 지역 변수의 값이 할당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넘버2에 할당이 되는 값 40. 엔터.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30과 40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자, 이걸 하나씩 한 번씩 볼까요? 자, 30과 40 표현식을 봅니다. 조건식. 30은 40과 같다? 거짓말이에요. false예요. 이 헤드로 안 들어갑니다. 즉, 이 내용이 화면상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음, 30은 30과 같지 않다. 30과 40은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 참입니다. 그래서 30은 40과 같지 않다. 출력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30은 40보다, 즉 40이 더 크다. 참이에요. 바디 안으로 들어갑니다. 30은 40보다 크다? 거짓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패스해서 33번째 줄로 가게 됩니다. 30은 40보다 크거나 같다? 참. 요게 출력이 돼요. 마지막은 거짓말이어서 출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if 조건 명령문은.
자, 이 경우 좀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자, 맞으면 안으로 들어가고 틀리면 패스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자, 이것을 좀 더 바꿔보도록 해보시죠. 자, 예제를 한번 더 돌려볼까요? 자, 40과 40을 했습니다. 40과 40. 자, 이런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40과 40. 자, 볼까요? 40은 40과 같다. 요게 출력돼서 화면상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40은 40과 같지 않다. 같아요. 이 표현식은 거짓말이 된 거예요. 패스. 자, 쭉 넘어가고 이거 다 패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40은 40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건 맞아요.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출력이 됩니다. 40은 40보다 크거나 같다. 참입니다. 이것이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40과 40이 들어왔을 때 요것과 요것의 출력 결과 참이 돼서 출력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출력 결과.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또. 자, 이만큼을 지우고 수정을 해봅시다. 자, 지금은 if문 하나만 있는데 if else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 자, else로 갑니다. else. 자, 이렇게 됐고 요거를 레벨을 두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자, 이것도 탭의 크기에 맞게 이렇게 정렬을 했어요. 자, if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있는 body 레벨링을 해줘야 돼요. 탭을 써서 한쪽으로 밀어 넣어야 코드가 더 이쁘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화면에 else문을 둘 거예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안으로 들어가고 if else는 끝나서 여기로 갑니다. 자, 여기도 하나를 집어넣게요. end of main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는 else로 가지 않고 바로 22번째 줄로 제어권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표현식 거짓이면 if body로 들어가지 않고 else body로 들어갑니다. 즉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에 not equal to 라고 적었습니다. 또 하나 문장 스테이트먼트 또 하나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retry라고 적었어요. 자,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Ctrl F5. 자, 40을 집어넣었어요. 엔터를 쳐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40은 40과 같다. 즉, 이후 13번째 줄. 이 표현식이 참이 돼서 이 바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행해 하고 끝나요. if문이. 그러면 어디로 가요? 23번째 줄로 갑니다. 23번째 줄. 반대로 이게 거짓이다. 그러면 요 15번째로 가지 않고 else 쪽으로 가서 not equal to. 즉,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30과 40을 집어넣겠습니다. 30, 40. 즉, else 쪽으로 가서 두 개의 명령문 not equal to 그리고 retry 그리고 마지막에 빠져나와서 23번째 줄 end of main 요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if else는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조건이 참이면 안으로 들어가고 false면은 else 쪽으로 가서 요 명령문들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body는 즉 브레이스 이 body 내에 명령문이 하나인 경우에는 브레이스가 생략이 돼도 됩니다. 즉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가 있다면 body 내에 명령문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가 있다. 그러면 브레이스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else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제 생략을 해볼까요?
자, else 쪽에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볼까요? 자, 컨트롤 F5. 자, 여기서 40과 40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if문으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if문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아까 이전에 예제에서는 if문 안에 equal t 같다라 여기 14번째 줄 넣는 동등 연산자 이걸 출력하고 바로 end of main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else 쪽에 브레이스를 생략을 했어요. 어떤 결과 나오나 볼까요? 자, 14번째 줄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18번째 줄 retry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end of main이 그 다음에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브레이스를 생략을 했어요. 그럼 컴파일러는 if에 연결된 명령문은 이거 하나구나. else에 연결된 명령문은 이거 하나구나. 나머지 하나, 이것은 여기 end of main, 이거와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if에 연결된 건 이것 하나, else에 연결된 건 이것 하나. 그리고 retry와 end of main은 이 if, else의 밖에 있는 명령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즉 40과 40, 14번째 출력.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if, else가 빠져나가서 20번째 줄 retry로 가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dangling else라고 얘기를 합니다. dangling else.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은 else 쪽에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컴파일러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 컴파일러가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 dangling. 이 else가 여러분들 생각에 else, 요 18번째 줄이 else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dangling.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제는 이렇게 된 거다. 컴파일러는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angling else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else 쪽에 있는 명령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if, else의 밖에 있는 독립된 명령어로 컴파일러가 인식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 dangling else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이 else가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니 body가 있는 부분은 비록 명령문이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스를 두라고 강의 노트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강의 노트에는 설명이 돼 있어. 자, 또 하나. 자, 이것을 지워볼까요? if 명령문. if 명령문의 구성요소, if 키워드, 그 다음에 head, 그 다음에 body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마이콜론, 요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날까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컴파일 오류가 없어요. 자, 볼까요? 오류 메시지, 에러 리스트, 화면을 띄면 없습니다. 단지 아주 단순한 워닝 메시지만 나오게 돼요. 자, 컴파일 돼 있다. 컴파일 오류가 없다. 그럼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겁니다. 컴파일러는 얘를 어떻게 하냐? 이 조건에 해당되는, 즉 if문에 해당되는 body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요거를 의미하는 거구나. 즉 if에 연결된 명령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로 컴파일러는 인식을 해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이 참일 때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없습니다. 없어요. 세마이콜론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어떤 명령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도 컴파일러는 정상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해볼까요? 컨트롤 F5. 즉 정상적으로 실행된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40과 40. 즉 if head에 있는 표현식, 조건식이 참인 경우 40과 40.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물론 그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수행되면서 끝에 있는 end of main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null 명령문이라고 얘기해요. null,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는 명령문. if에 연결된 body 속의 명령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세마이콜론만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일부 쓰이긴 해요.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아까 코드로 다시 갔습니다. 여기서 세마이콜론을 한번 해볼까요? 세마이콜론. 자,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왜? 구성 요소를 보면 if 하고 짝이 맞히는 if else가 있어요. if else. 근데 뜬금없이 세마이콜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if else의 바깥쪽에 있는 명령문이라고 인식을 해요. 바깥쪽이라고 하기에는 else가 또 그 다음에 나오네? 그러면 if else의 한 세트가 아니구나. 그 사이에 얘가 껴들은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컴파일 오류. 자, 그러면 else 쪽에 한번 가볼까요? else 쪽에 이걸 했어요. else 쪽에. 이때는 워닝만 나오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자, 의미는 뭘까? 즉, if 쪽에 body에 해당되는 명령문은 이거고, else 쪽에 연결된 body에 해당되는 명령문은 null 명령문입니다.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명령문. 즉, 이 표현식이 false가 됐을 때는 else 쪽으로 와서 아무 일도 일하지 않고 그냥 if else를 빠져나간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동일하게 if else의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즉 end of main 요 23번째 조와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명령문으로 인식을 합니다. 똑같은 명령문.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if else 쪽에서 이렇게 null 캐릭터가 있다. 즉, 이렇게 있다. 그럼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반면에 else 쪽에 이 null 명령문이 들어가 있다. 그럴 때는 워닝 정도만 뜨게 된다. 그리고 코드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다. 그렇지만 else의 body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 두 개의 명령문은 이 if else 바깥쪽에 있는 명령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if else body에 명령문이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스를 꼭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dangling else에 관계되는 컴파일 또는 구문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주의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코드를 작성해야 돼. 자,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의 노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더 다른 내용으로 두 번째 예제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교재에 있는 코드예요. 교재에 있는 코드. 자, student라는 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student라는 클래스. 자, 요거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메인이 들어가 있는 메인 메소드. 여기는 스튜던트 클래스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동 구현 프로퍼티예요. 자동 구현 프로퍼티. 두 번째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자, 생성자가 나오네요. 외부로부터 가져온 이름을 읽어와서 자동 구현 프로퍼티의 값을 할당을 합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숫자 값을 가져와서 이걸 average라는 프로퍼티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average 프로퍼티,
자, 이 에버리지 프로퍼티는 소문자로 된 이 인스턴스 변수에 대응되는 프로퍼티입니다. get과 set이 있어요. get은 average를 읽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고, set은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는 이 값을 읽어와서 value 쪽에 집어넣는 것. 자, average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set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값,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있는 값, 그것은 value 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if문이 두 개가 있네요. 중첩됐습니다. 요 조건 참이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 if문의 bod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body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바로 또 조건식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또 이 body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외부로부터 있는 값을 average의 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이 body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 조건이 거짓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body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즉, 이 지점에 위치하는 거죠. 깜빡이는 이 지점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값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즉, 그 값이 0보다 크고 그리고 10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으면 그 값을 average, 즉 인스턴스 변수에 할당하는 거예요. 할당하는 것. 자, average입니다. average.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레터그레이드가 있네요. 자, 프로퍼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average 마냥 이 프로퍼티에 대응되는 인스턴스 변수,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입니다. 그리고 name이라는 것, 인스턴스 변수 지정되지 않았지만 자동 구현 프로퍼티예요. 컴파일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퍼티입니다. 그런데 레터그레이드는 없어요. 대응되는 인스턴스 변수가 앞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입니다. 그렇지만 셋이 없네요. 셋. 컴파일러가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디폴트 값으로. 자, 이전에 우리가 강의할 때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프로퍼티는 제일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는 것, 선언된 지점입니다. 즉, 여기와 여기. 여기에서 자동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어떤 값으로? 디폴트 값으로. 스트링에 대한 디폴트는 null이에요. 공백 문자. 없어요. 글씨가 없어요. 디폴트 값. null. 숫자. 인티저. 0으로 초기화됩니다. 1번. 프로퍼티.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선언된 지점에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초기화를 해준다. 스트링은 null, 숫자는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두 번째, 생성자에서 자동으로 디폴트 값을 갖고 있는 요거와 average, 이것을 변경을 해줍니다. 어떤 값을 갖고? 외부로부터 입력된 요 두 개의 값을 갖고 변경을 해줘요. 변경을 해줘.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겁니다. 프로퍼티, 인스턴스 변수는 이 선언된 지점에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1차 초기화. 두 번째, 생성자에서 2차 초기화를 해줍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값을 1차 초기화했던 값으로 바꿔주게 돼요. 외부로 들어온 값을 가지고 이미 1차 초기화된 이 값을 다시 초기화해 줍니다. 1단계는 선언된 지점에서,
2단계에서는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준다. 자, 그러면 이거는 레터그레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된 지점 32번째 줄에 초기화를 해줘요. 어떤 값? 널 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선언된 지점에서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초기화를 해준다. 선언된 지점에서 어떤 값을 갖고 디폴트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2차 초기화를 한다. 따라서 여기 있는 레터그레이드는 이 선언되진 지점 32번째 줄에서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무슨 값을 갖고? 스트링이니까 너를 갖고 초기화를 해줘요. 초기화를 해줘.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이젠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객체. 자, 객체. 지난 숙제에서 냈던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객체를 만들고 참조 변수가 이 객체를 가리키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항상. 자, 머릿속에 그리세요. new 키워드입니다. 메모리를 가져와요. 메모리를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스튜던트에 있는 클래스의 멤버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해서 이 객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메모리 속으로 집어넣어요. 자, 메모리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인스탄스 변수 그리고 프로퍼티 이걸 초기화를 해줍니다. 어떻게? 메모리 속에 있는 즉 객체 속에 있는 name 널로 초기화, average 0으로 초기화, 그리고 뒤에 있는 레터그레이드 널로 초기화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생성자 호출. 호출은 두 개의 인수를 가지고 호출합니다. 어디에 있는 생성자? 클래스에 있는 요 생성자 아니죠. 객체 속에 조금 전에 복사해 놓은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존 그린 그리고 93을 가지고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요. 생성자 모양, 객체 속에 생성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존 그린 가져옵니다. 네임 속에 값을 할당해요. 프로퍼티에 값을 할당을 해요. 그럼 객체 속에 기존에 1차 초기화를 했을 때 널 값을 갖고 있던 이 name이라는 프로퍼티 존 그린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93을 전달받아요. 93. 자, 93 이쪽으로 왔습니다.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프로퍼티가 할당 연산자의 왼편에 있습니다. 왼편 프로퍼티에 가서 set으로 갑니다. set으로 접근해요. 그러면서 93이라는 숫자 이거는 value 속으로 바꿔치기가 됩니다. 자, set으로 들어갔어요. set. 93은 0보다 크다. 참 들어갑니다. 93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참 안으로 들어가요. 93을 average 디폴트 값 뭐죠? 0. 0의 값을 93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럼 객체 속에 있는 name 프로퍼티는 존 그린이 되고 그 다음에 average는 0에서 93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존 블루 그냥 두 번째 만들고 요걸 만들고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student1이라는 참조 변수를 만들어요.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는 오른쪽에 만들어진 객체에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즉, 이 참조 변수가 오른편에 만들어 놓은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참조되게 되는 겁니다. 참조 변수입니다. 자, 어떤 학생들이 이 참조 변수가 객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조 변수는 객체가 아니에요. 오른편에 메모리상에 만들어 놓고 1차 초기화, 2차 초기화를 끝낸 상태. 그것이 객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객체예요.
단지 참조 변수는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참조할 뿐입니다. 참조할 뿐이에요. 자, 이 참조 변수가 객체라고 인식하는 사람, 나중에 11장, 클래스, 상속, 그리고 다형성에 가서 개념들이 뒤죽박죽 될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오른편에 객체를 만들어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친 그 결과가 객체가 됩니다. 참조 변수는 이 객체를 가리킬 뿐이에요. 가리킬 뿐. 자, 다음으로 넘어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여기 있는 거 참조 변수예요. 점, 멤버 접근, 연산자. 자, 멤버 접근 연산자, 퍼블릭만 접근한다고 했어요. 레터그레이드 갑니다. 레터그레이드. 프로퍼티예요. 여기 있는 프로퍼티예요. 자, 단독으로 존재를 했어요. 이 프로퍼티가 단독으로 존재를 합니다. 단독. 또는 뭐에? 할당 연산자에 오른편에 존재를 한다. 오른편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할당 연산자에 오른편에 존재를 한다. 그러면 개적근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적근자. 자, 개적근자로 갑니다. 어딨죠? 여기 있네. 들어갔습니다. 레터그레이드 문자열이에요. 스트링 타입. 널로 했습니다. 레터그레이드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해주면 컴파일 오류 또는 워닝 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역 변수를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string.empty 이건 나중에 스트링에 가갖고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글자로 집어넣어라. 즉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요것과 요거는 같은 얘기예요. 즉 문자 없는 상태로 데이터를 채워라. 데이터를 채워라. 초기화를 해준 겁니다. 자, 요것과 요거는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empty, 비어있는 문자를 집어넣어라. 자, 레터그레이드 get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여기서.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get 접근자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들어왔어요. 지역 변수 널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널. 그 다음에 average를 읽어옵니다. 스튜던트 1이 가리키는 객체. average가 93이었죠. 93을 읽어와요. 93은 90보다 크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참이 돼서. 그래서 A라는 문자를 레터그레이드 기존에 널이 들어가 있던 이 공간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널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글씨가 있었는데 그것을 A로 수정하라는 거예요. 수정. 자, 그 다음에 쭉 빠져나갑니다. return, 레터그레이드 즉 여기에 A로 변경한 이 값을 바깥으로 튕겨주는 겁니다. 튕겨주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는 A가 화면에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존 그린에 해당되는 점수 93 그리고 화면에 A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객체가 만들어질 때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프로퍼티와 모든 인스턴스 변수는 1차 초기화를 한다. 어떤 값을 갖고? 디폴트 값을 갖고. 그 다음에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두 개의 인수를 갖고 해당되는 여기 있는 name과 average는 2차 초기화를 생성자가 해주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레터그레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생성자가 호출된 다음에 그건 기존에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던 null,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레터그레이드 여기에서 get으로 접근해서 get상에서 레터그레이드 값이 바깥으로 결정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 가장 간단한 코드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초기화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2차 초기화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예제 끝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감연산자입니다. 증감연산자. 자, 여기 증감연산자가 있어요. 여기 조금 낯선 키워드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거지만 요게 더하기 앞에 붙고 뒤에 붙는 이 증감연산자가 나옵니다. 증감연산자. 이거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이거의 차이점.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C를 가지고 비안 스트롭스가 C++이라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객체지향 방법론이 적용된 C++을 만들었습니다. 비안 스트롭스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지겹게 키워드를 보는 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비안 스트롭스가 만든 언어, 비안 스트롭스는 C++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C++. C++이라는 것은 C에 하나를 더 더한 의미, 즉 여기 나오는 C++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C 언어에서 기존에 있던 C 언어가 있었는데 비안 스트롭스는 나는 겸손하게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만든 것이 C++이라는 언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물론 매우 겸손한 얘기죠. C에 있던 개념들이 C++에 와서 거의 10배 이상 개념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비안 스트롭스 스스로 만든 언어를 C보다 하나 더 많은 C++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C++ 요거 어떤 의미냐? C 더하기 1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를 더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숫자에 하나를 더 더한 그것을 증감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C의 5값이 할당이 됐어요. 우선 5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감연산자가 전미사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출력. 이거는 앞쪽에 붙고 출력. 자, 이것을 한번 봅시다. Ctrl F5. 자, 이런 실행 결과가 나왔어요. 자, C 값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C가 출력이 되겠죠. 5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줄에 가서 뒤에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감이 됐다. 1이 더 더해졌다. 그럼 기존에 5에서 6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5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됐어요. 5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줄에 가볼까요? C 출력을 해볼까요? 이제서야 하나가 더 증가된 C의 값이 6이 됐습니다. 자, 15번째 줄 다시 갑니다. C의 값을 5로 리셋을 했어요. 그 다음에 5 출력됐습니다. 더하기 연산자 앞쪽에 붙었어요. 출력을 해보니까 6이 됐네. 뒤에 붙었을 때는 여기서는 하나가 더 더해지지 않고 앞쪽에 붙었을 때는 그 즉시 증가가 됐습니다. 자, 접두사냐 전미사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져요. 자, 정의하겠습니다. 뒤쪽에 붙었을 때는 기존 값, C의 값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기존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증가되는 시점은 어디가 될까요? 자, 5에서 6이 되는, 즉 하나가 더 증가되는 그 시점은 이 세마이콜론이 끝난 이 이후에 증가가 됩니다. 세마이콜론 앞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C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세마이콜론 끝나고 난 그 이후에 즉 이 부분에서 하나가 더 증가되는 거죠. 증가된 결과를 여기서 출력을 한 거고 반면에 앞쪽에서 붙었을 때는 그 즉시 하나가 더 증가됩니다. 5에서 6이 돼서 6이 바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 차이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증가면산자. 또 여기서 감소도 되겠죠. 감소를 한번 해볼까요? 빼기 빼기. 그리고 빼기 빼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의 5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 뒤에 세마이콜론이 끝난 그 이후에 그제서야 1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반면에 16번째 줄은 그 즉시 감소가 이루어졌어요. 5에서 4로 됐습니다. 자, 그 차이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연산자 우선순위. 여러분들 이거 계속 보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여기 증감연산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붙는 것과 여기 붙는 것. 그리고 여기에도 증감연산자가 또 있어요. 자, 앞쪽에 있는 제일 연산수 우선순위가 높은 것, 즉 첫 번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 전미사 증감연산자입니다. 전미사 감소연산자. 그리고 클래스 2, 즉 두 번째 우선순위 레벨에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접두사 증감연산자, 접두사 감소연산자예요. 즉 전미사가 먼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전미사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할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 인티저 프로덕트를 씁니다. 프로덕트 20이라고 했어요. 자, 프로덕트를 0이라고 우선 해놓고 해봅시다. 자, 프로덕트 요게 값에 자, 더하기라는 겁니다. C에 앞뒤로 접두사 전미사가 붙는 것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증감연산자, 감소연산자는 하나만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뒤쪽에 있는 게 연산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요게 수행된 다음에 다시 이것이 수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되는 거. 자,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앞쪽에 증감연산자가 붙었어요. 자, 그거를 화면에 출력을 해봅시다. 콘솔. 자, 이걸 갖고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덕트를 출력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볼까요? 연산자가 두 개가 있어요. 요것과 요것. 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자, 연산 우선순위를 한번 봐야겠죠? 자, 전미사기 때문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는 복합 할당 연산자 여기 있습니다. 연산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에 밀려 있죠. 자, 그렇다면은 얘가 이거부터 수행을 할 겁니다. 그 C의 값이 5에서 6이 될 거예요. 그 6의 값을 프로덕트에 합산을 하는 겁니다. 자, 프로덕트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 5에서 하나를 더 증가한 6이 됩니다. 그 6을 프로덕트에 있는 10의 값과 더해요. 16이 되겠죠. 그 16을 프로덕트 기존 10이 있는 그 공간에 값을 변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16이 될 겁니다. 컨트롤 F5. 자, 16이 됐죠. 16. 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증감연산자, 감소연산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증감 감소연산자가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세일즈. 자, 여기 있는 거 예제, 교재에 있는 예제 코드도 있지만 연습 문제 코드도 제가 가져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예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어떤 특정 제품, 어떤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이 있는데 1번 프로덕트, 2번 프로덕트, 3번 프로덕트, 4번 프로덕트. 자, 이 4개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각각 몇 개씩 팔렸냐? 그리고 몇 개씩 팔렸는데 그거를 각각의 금액과 합산해서 이 대리점의 전체 매출 금액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 매출 금액이 얻어졌어요. 그러면 이 매출 금액에서 세금을 얼마씩 내야 될까? 자, 매출이 100만 원이 매출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얼만큼 내야 될지 그것을 알아보는 코드예요. 비교적 좀 길지만 개념적으로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자, 4개 프로덕트가 있어요. 4개 프로덕트. 자, 첫 번째 프로덕트는 신라면, 두 번째는 참깨라면, 그 다음에는 너구리, 네 번째는 도시락라면. 이 4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신라면이 몇 개 팔리고, 너구리가 몇 개 팔리고, 그리고 참깨라면이 몇 개 팔렸는지, 그리고 각각의 신라면, 참깨라면 이것이 단가가 얼마인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선 전체 매출 금액에 대해서 지역 변수로 데시멀 타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덕트. 몇 종류가 있냐? 자,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화일문이 돌아가요. 화일문.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자, 반복문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가 있고, 헤드가 있고, 헤드 내에는 표현식이 있습니다. 조건을 판단하는 표현식. 그리고 바디가 있어요. C샵의 코드를 보면 대부분 이런 유형을 갖고 있어요. 키워드, 그 다음에 헤드, 그 다음에 바디. 자, 이쪽으로 되면서 반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 조건이 참이면 언제나 화일문 바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거짓이면 빠져나와서 요 35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조건이 참인 한 화일은 무한대로 돌 겁니다. 무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참이면. 자, 프로덕트 하나를 더합니다. 1이 됐어요. 1번 프로덕트 신라면. 신라면은 이만큼의 한 개당 가격이 이거예요. 한 개당 가격. 그런데 사용자로부터 첫 번째 프로덕트, 즉 1번 프로덕트 신라면에 대해서 몇 개가 팔렸는지 개수를 입력을 합니다. 개수를 입력을 해요. 그 개수를 넘버 솔드라는 지역 변수로 가져와요. 자, 신라면이 4개 팔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 곱하기 그리고 신라면의 하나의 단가 이만큼 금액 곱합니다. 그러면 4개의 판매에 대한 전체 금액이 나오겠죠. 그걸 그로스에 누적을 합니다. 복합 할당 연산자를 썼어요. 기존에 있는 금액과 오른쪽 표현식에서 나온 이 결과 합산한 다음에 그 합산을 다시 그로스 세일의 값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기존 값을 오른쪽의 결과와 합산한 다음에 합산된 결과를 그로스 세일에 다시 할당하는 것. 복합 할당 연산자입니다. 자, 프로덕트가 두 번째일 때 신라면은 너구리는 5개가 팔렸다. 5개. 너구리 하나의 단가는 이만큼 금액이다. 그럼 2개라면 너구리 판매 금액이 나오겠죠. 너구리 판매 금액의 기존 금액과 합쳐서 그 결과 누적된 매출액 이것을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로스는 계속 쌓일 겁니다. 1번 프로덕트, 2번 프로덕트, 3번 프로덕트, 4번 프로덕트까지 해서 누적된 금액. 자, 네 번째가 네 바퀴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서 전체 금액, 한 대리점에서 판매된 전체 금액, 그리고 세금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세금에 내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본 세금 더해갖고 그 결과를 이쪽으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컨트롤 F5.
자, 1번 프로덕트 신라면이에요. 몇 개 팔았나? 5개 팔았고. 그 다음에 너구리 라면 10개 팔고, 참깨라면 2개 팔고, 마지막에 도시락 라면 5개 팔고. 자, 그 금액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전체 610원, 601원. 이걸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거를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줄이고 화면도 보일 수 있게끔.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후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 그리고 화일문의 끝에 해당되는 요 지점. 자, 화일문의 끝, 여기와 여기 끝. 시작과 브레이크를 둘 때 시작과 끝은 항상 꼭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꼭 입력을 해서. 자, F5를 누릅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왔죠. 프로덕트. 여기에 변수값 0으로 돼 있네요. 여기 있는 거. 자, 0. 여기서 초기화 값이에요. 여기서 초기화 값.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하나가 더 증가되겠죠. 자, 그러면 F5를 한 번 더 누르면은 17번째 줄로 갈 거예요. 아, 여기서 입력을 해야 되네. 여기 입력하는 부분이 있네. 여기서 신라면에서 10개를 팔았다. 1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칠 겁니다. 그럼 제어권이 어디로 갔나요? 다시 돌아와서 17번째 줄에 와 있습니다. 입력을 하고 그 입력받은 10이라는 숫자를 받은 놈. 지역 변수. 자, 여기 써 있죠. 넘버 솔드 10이라고 돼 있어요. 밖에서 10이라고 입력된 걸 그대로 가져와서 넘버 솔드라는 지역 변수에 값을 할당한 결과예요. 프로덕트 12번째 줄에서 기존 0에서 하나를 더 증가한 결과 1입니다. 그럼 제어권이 어디로 갈까요?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다 한 지점을 더 뒀어요. F5 한 번 더 누릅니다. 자, 이쪽으로 왔죠. 그로스일 여기 10 곱하기 239.99 도한 금액 그 값이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 솔드 세일 여기 나오죠. 20번째 줄에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제어권이 F5 한 번 더 눌러봅니다. 화일문의 끝으로 갑니다. 화일문의 끝. 자, 좀 크게 해놓고 화일문의 즉 화일 여기에 해당되는 제일 끝 지점 이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F5 한 번 더 누릅니다. F5 다시 화일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즉 프로덕트 1입니다. 여기 풍선 메뉴 보이죠? 1. 1은 4보다 작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프로덕트 2를 더 더해요. 자, 이쪽으로 왔어요. 이번엔 20을 집어넣습니다. 너구리라면은 20개가 팔렸다. 엔터. 제어권이 다시 옵니다. 자, 프로덕트 아까 1에서 2로 바뀐 거 12번째 줄에서 사용자로부터 20이라는 값을 넘버 솔드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넘버 2에 해당되는 부분 어디로 갈까요? 프로덕트 2는 1과 같다? 거짓말. else로 갑니다. else. 여기 있네. 2는 2와 같다. 그러면 2 안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러면 20 곱하기 129.75 그 결과를 기존에 있는 그로세일 이 값과 누적이 될 겁니다. F5. 자, 이쪽으로 왔죠? 프로덕트 2에 해당된 다음번 else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고 자, 그로세일 누적됐습니다. 기존의 신라면 판매 금액 거기에 너구리라면 판매 금액까지 합산한 결과 다음 어디로 갈까요? if else 끝났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제일 끝 지점으로 갑니다. 화일문의 끝. 그 다음에 F5 한 번 더 눌러요. 자, 이쪽으로 왔어요. 프로덕트 형제 2가 됐습니다. 이전 화일문에서 하나가 더 증가된 결과 2. 2는 4보다 작다? 참. 화일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프로덕트의 값 하나를 더 증가해요. 이번엔 30을 집어넣습니다. 참깨라면 30개. 엔터. 자, 들어왔어요. 프로덕트 12번째 줄에서 하나가 더 증가된 결과.
그리고 30을 입력을 했을 때 넘버 솔드 30. 자, 어디로 갈까요? 자, 우선 17번째 줄로 갑니다. 프로덕트 3. 3은 1과 같다? 거짓말.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다음번 else if로. 3은 2와 같다? 거짓말. 어디로 갈까요? 25번째 줄로 가게 됩니다. 자, F5. 그 다음에 F5. 자,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서 참깨라면 팔은 금액을 기존 금액에 누적해서 결과로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끝났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파일문의 끝으로 갑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버 3이 돼요. 3. 자, 여기서부터 또 집중해서 봅시다. 프로덕트 3이에요. 3은 4보다 작다? 맞는 말. 들어갑니다. 12번째 줄로 가요. 프로덕트 어떻게 될까요? 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도시락 라면 40개가 팔렸다. 40, 엔터. 그러면 넘버 솔드 40이 됩니다. 프로덕트는 12번째 줄에서 3에서 4가 됐고. 자, 어디로 가나 볼까요? 제일 끝에 있는 29번째 줄로 간다. 틀린 말입니다. 아니에요. 바로 29번째 줄로 가지 않습니다. 이건 눈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17번째 줄로 갑니다. 17번째. 이 안에서 4는 1과 같다. 거짓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갑니다. 4는 2와 같다. 거짓말. 그럼 어디로 갈까요? 25번째 줄로 갑니다. 4는 3과 같다. 거짓말. 어디로 갈까요? 다음번 else로. 4는 4와 같다? 그러면 마지막에 도시락 라면의 개수, 즉 40 곱하기 350.89 곱해서 그 결과를 그로스에 할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로스세일 최종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매출.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 자,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 프로덕트 값, 현재 값이 뭘까요? 여기 풍선 메뉴에 있는 것처럼 4예요. 현재 4. 자, 32번째 줄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F5. 파일문의 끝으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36번째 줄? 아니죠. 다시 10번째 줄로 갑니다. 10번째 줄로 가서 4는 4보다 작다. 거짓이 되죠. 거짓이 되는 순간에 지금 35번째 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반복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헤더에 있는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순간에 나간단다. 거짓이 되는 순간에 나간다. 제어권은 파일로 와서, 파일의 헤드로 와서 거짓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말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다음번 예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10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10개의 숫자 중에 가장 큰 수와 그 다음 큰 수를 분류해내는 것. 자, 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메인 메소드 내에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받는 부분, 두 번째 입력받는 부분. 자, 이 숫자를 largest와 number에 집어넣을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다. 그러면 10이 largest에 들어갈 거고, number 2, 두 번째로 입력받은 숫자가 12다. 그러면 number라는 지역 변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일로 들어와서, 자, 넘버 2, 12죠. largest, 첫 번째로 입력받은 거, 10입니다. 자, 두 개의 표현식을 보아요. 12는 10보다 크다. 자, 이럴 경우에 yes가 됩니다. 참이 돼요. 그럼 if 문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largest는 첫 번째 입력받은 10, 그것을 next largest라는 이 지역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버 2, 12가 들어왔었죠.
자, 그 경우에 largest는 12가 될 겁니다. 자,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 숫자를 보시는 바와 같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넘버 2에 있던 12가 largest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largest에 조금 전에 17번째 줄에 변경이 됐죠. 12가 있어요. 12가 next largest가 되는 거죠. 그럼 원했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입력받은 largest에 있던 10 이것을 먼저 next largest 이 지역 변수에 할당을 해 놓습니다. largest에 있던 이 10이라는 값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 다음에 넘버 12라는 값 이 값을 largest에 집어넣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if은 body 난에서 largest는 next largest는 10이 되고 largest는 12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로 입력받은 이 숫자가 12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넘버 10은 12 largest 크다. 10이 12보다 크다. 거짓말이 됩니다. false가 돼요. 그럼 else 쪽으로 가게 됩니다. else 쪽으로 가서 두 번째로 입력받은 값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던 것 그것을 next largest에 저장을 해놔요. 따라서 첫 번째로 입력받은 게 두 번째로 입력받은 거에 비해 작다. 이 참이 되죠. 참이 되면 우선 기존에 largest에 있던 이 값을 next largest에 놓고 두 번째로 입력받은 값, 그 값을 largest에 저장해 놓습니다. 거꾸로 되면은 즉 이 표현식이 거짓이 되면 largest는 그대로 이와 같이 그대로 두고 넘버 2, 두 번째로 입력받은 것을 next largest에 넣어놓게 되는 거죠. 자, 10개의 숫자들 가운데 2개의 숫자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화일문을 돌리게 될 거예요. 자, 2개 카운트가 2부터 시작합니다. 2부터 9까지. 2부터 9까지. 총 8번을 화일문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 세 번째 값은 이 넘버라는 곳에 또 집어넣어놔요. 우선 고정된 숫자, 키가 되는 값, largest는 그리고 next largest는 이미 두 개의 숫자를 갖고 비교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입력받은 값, 만약에 이게 8이다. 입력받은 게 8. 자, largest는 12, 넘버는 8. 그럼 8은 12보다 크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럼 else로 가요. else로. 그럼 넘버 8은 next largest 아까 얼마였죠? 10이었어요.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42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가 하나 더 증가돼요. 2에서 3이 될 겁니다. 자, 3은 10보다 작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 숫자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값이 11이 들어왔다. 11. 네 번째 값이. 그러면 11은 largest보다 크다. 11은 largest, 즉 12보다 크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럼 else로 가겠죠. 이 안에서 조건식을 또 봅니다. 11은 next largest 10. 현재 10이 들어가 있죠. 11은 11보다 다시 11은 10보다 크다. 참이 됩니다. 그럼 next largest는 넘버에 있는 값, 여기서 읽어본 11이라는 값, 그것을 저장해요. 기존에 10이 있었던 자리죠. 11을 읽어서 이 next largest라는 지역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면은 largest는 기존 10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next largest는 이 부분에서 11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카운트를 한 번 더 올립니다. 하나 더 증가를 해요. 이제 얼마가 될까요? 4가 됩니다. 4. 자, 4는 10보다
작다, 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값을 입력을 받아요. 이번에는 20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입력받은 거. 자, 넘버 20이라는 값은 largest 10이라는 값보다 크다. 참이 됩니다. 참. 그렇게 되면 largest에 있었던 12라는 것은 next largest의 값이 할당이 되는 거죠. 기존에 next largest는 11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largest가 있었던 그 값 12를 읽어서 기존에 11이 있었던 이 next largest의 값을 12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넘버 20이라는 값, 그것이 larges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또 제어권은 42번째에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largest는 20, next largest는 12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15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15는 next largest 20, 20보다 크다. 거짓말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요. 넘버 15는 next largest 12보다 크다.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 15라는 값, 다섯 번째로 읽었던 15라는 값, 이것을 next largest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largest는 20, next largest는 지금 바뀐 15가 될 거예요. 카운트가 계속 증가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에 largest와 next largest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 디버그 모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의 여기 부분, 그리고 끝나는 부분, 그리고 else 시작되는 부분, 끝나는 부분. 그 다음 while문에 들어가 봅니다. while문, 입력받은 것, 그 다음에 if문, 그리고 if문의 끝, 그리고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카운터까지, 그 다음에 while문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이 위치에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뒀어요. 그 마지막에 메인 메소드가 끝나는 부분. 자, 이렇게 단단히로 뒀습니다. 자, 이거를 디버그 모드에서 실행해 봅시다. 자, F5.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우선 제어권이 어디서 멈췄냐면은 요 입력받는, 첫 번째 입력받는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자, 아까와 같이 첫 번째 입력받은 값 10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값 12. 자, 엔터를 칩니다. 제어권이 다시 이쪽으로 왔죠. 자, 보면은 여기에 변수들을 보면 largest, 첫 번째 입력받은 것을 저장한 largest 10이죠. 10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두 번째로 입력받은 것을 넘버에 집어넣었어요. 얼마죠? 12. 이 12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if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넘버 10은 12보다 크다? 자, 참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largest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넘버였어요. 넘버 12는 10보다 크다? 참입니다. 그럼 if문 바디 안으로 들어갔죠. 17번째 줄에서 브레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F5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이쪽으로 갔죠. largest에 있던 값을 next largest에 집어넣습니다. 17번째 줄과 18번째 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나 볼까요? largest, 기존에 있던 10이라는 값 그대로 있습니다. 그 대신 next largest, 여기 10이라는 값, 오른편에 largest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10. 똑같이 10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F5를 한 번 더 눌러볼 거예요. 그럼 넘버에 있던, 즉 12에 있던 12를 읽어서 largest, 기존에 10이 있던 이 값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이게 12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largest가 12가 될 겁니다. 자, largest 12가 됐죠. 자,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넘버는 그대로 두고. 자, next largest 그 값. 자, 그것을 살펴보게 여기에 와치창을 하나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와치창. 자, 하나가 더 됐죠. 자, next largest next largest 10이 됐죠. 10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next largest 기존에 있던 10을 읽어서 next largest 로컬 변수, 지역 변수에 집어넣은 결과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largest는 넘버에 있던 두 번째 입력값, 즉 12가 저장돼 있고, 그리고 largest를 읽어 10이라는 값을 읽어서 next largest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오토로 가서 F5를 누를 거예요. 자, 두 번째 입력값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파일문 안에 있는 요 구문이 적용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입력값을 봤습니다. 여기서 12를 입력을 했어요. 11. 그럼 제어권이 이쪽으로 왔죠. 자, 두 번째 입력값 11이라는 값을 읽어서 넘버라는 지역 변수에 적어놨어요. 그럼 넘버는 11이 되겠죠. 11은 largest 12 이거보다 크다? 거짓말. 그럼 else로 가겠죠. 자, F5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else로 왔습니다. 넘버 11 그것은 next largest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10보다 크다? 참입니다.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서 넘버 조금 전에 입력받은 11 그것을 next largest에 집어넣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뀌나? next largest F5를 눌러볼게요. 자, next largest 11로 변경이 된 걸 빨간색 글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argest는 12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next largest는 11이 된 겁니다. 자, F5 한 번 더 눌러서 끝으로 갑니다. 자, 카운터 기존에 2였어요. 하나를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3이 되겠죠? 3이 돼서 화일문 안에 조건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3 끝으로 갔죠. 화일문의 끝까지 가서 그 다음에 표현식으로 갑니다. 조건식. 자, 카운터 3. 3은 10보다 작다? 그러면 참이 돼서 안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입력을 받을 수 있을 준비가 됐어요. 20을 입력을 합니다. 이번엔 20. 자, 넘버. 그 다음에 입력받은 20. 넘버 속으로 들어가요. 넘버에 있는 20은 largest 10이죠. 12보다 크다? 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largest 기존에 있던 이 12를 next largest에 카피를 해놓습니다. 자, 볼까요? F5. 자, 이렇게 하고 next largest 기존에 11이었죠. 이것이 12로 바뀔 겁니다. 34번째 줄이 통과되면서 largest에 있던 12라는 값을 읽어서 next largest에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12로 바뀌게 될 겁니다. F5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자, 12로 바뀌었죠. 12. 자, 그 다음에 largest number 조금 전에 입력한 20이라는 숫자 그 값으로 largest는 바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2였다가 20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else 끊다는 이후 마운트 두 번째 줄로 갑니다. 마운트. 자, 카운트가 한 번 더 될 거예요. 자, 하나 더 증가되면 4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4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어권이 어디로 갔나요? 표현식으로 가지 않고 제일 끝에 있는 43번째 줄로 가 있습니다. 카운터 4라는 값을 갖고 다시 파일문의 헤드로 갈 거예요. 이 부분. 자, 헤드로 가서 카운트가 4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입력을 받아요. 이젠 5번째. 자, 여기서 8을 입력을 합니다. 8. 숫자 8. 엔터.
자, 그럼 넘버가 보시는 바와 같이 8이 됐죠. 그 다음에 8은 largest, 즉 20이라는 값보다 크다? 거짓말. 그러면 else로 갑니다. else에도 또 조건문 있네요. 8은 next largest, 뭘까요? 12. 12보다 크다? 거짓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가서 42번째 줄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카운터를 하나를 더 증가시키고 화일문의 끝 지점 43번째 줄로 이동할 거예요. 카운터는 이제 5가 될 겁니다. 5. 다시 어디로 갈까요? 화일문의 헤드로 갑니다. 헤드. 자, 이렇게 갔죠. 자, 이제는 6번째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이때는 15를 입력합니다. 엔터. 자, 넘버. 조금 전에 입력받은 15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15는 largest, 기존에 있던 20, 20보다 크다? 거짓말. else로 갑니다. else. 자, F5. 자, 들어왔죠. 넘버 15, next largest 12, 15는 12보다 크다. 참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넘버에 있던 기존 값 15, 마지막에 입력받은 이 15, 그것을 어디에 할당하냐면 next largest, 기존에 12가 있던 곳으로 복사가 됩니다. 즉 next largest는 현재 12지만 39번째 줄에서 40번째 줄로 이동을 하면서 15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F5. 자, 끝 지점으로 갔죠. 그리고 또 카운터로 갑니다. 카운터 하나 더 증가하고 6이 될 거예요. 끝 지점으로 갑니다. 화일문의 끝. 다시 이것이 조건문으로 가서 6은 10보다 작다? 참입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모두 수행이 끝나게 되면은, 화일문이 끝나게 되면은 largest와 next largest를 판단해 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두 수를, 입력받은 두 수를 먼저 비교를 해서 그 두 사이에 큰 수를 largest로 집어넣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입력받은 거를, 또는 largest의 그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그것을 next largest에 집어넣고, 자,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두 숫자 사이에 큰 거를 largest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머지를 next largest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의 숫자들 가운데 8개의 숫자를 화일문을 돌아가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largest, next largest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코드를 알고리즘은 매우 복잡한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봐야 될 거예요. 다음은 팩토리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팩토리얼. 3의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5의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결과 팩토리얼의 결과가 됩니다. 자, 코드가 비교적 간단해요. 자, 우선 팩토리얼 계산할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간단하게 3의 팩토리얼을 계산해 봅시다. 3의 팩토리얼. 자, 컨트롤 F5. 먼저 실행부터 해보겠습니다. 3의 팩토리얼. 자, 여기 있는 것 마냥 3의 팩토리얼은 6이 됩니다. 6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어요. 자, 3을 입력받았습니다. 넘버, 지역 변수에는 3이 들어가 있어요. 3. 자, 팩토리얼을 계산합니다. 이게 카운터 변수예요. 카운터. 자, 여기에 넘버 3입니다. 3은 0보다 크다? yes.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넘버를 팩토리에 있는 값 얼마죠? 1이요. 곱하기를 합니다. 자, 3이 입력받았다면 3 곱하기 1. 3이 되죠. 그 결과를 팩토리얼에 저장을 합니다. 기존에 1이었지만
16번째 줄에서 17번째 줄 넘어가면서 팩토리얼은 3이 돼요. 그냥 넘버 3이었죠. 3을 하나를 뺍니다. 2가 됩니다. 자, 2가 화일문호 끝으로 가서 다시 조건문으로 들어옵니다. 2는 0보다 크다? yes. 자, 2는 2 곱하기 팩토리에 있던 값 3이죠. 3 곱하기 2, 6이 됩니다. 그 6을 팩토리얼 지역 변수에 저장을 해요. 팩토리얼. 그냥 넘버 2였죠. 2에서 2를 뺍니다. 2를 빼요. 그럼 1이 되겠죠. 1은 0보다 크다? 참. 자, 1 곱하기 기존에 팩토리에 있던 값 6. 1 곱하기 6은 6. 그 6이라는 값을 팩토리얼 속으로 저장을 합니다. 넘버 1이었어요. 1에서 하나를 더 빼면 0이 되겠죠. 끝으로 갑니다. 18번째 줄. 다시 헤드로 옵니다. 0은 0보다 크다? 거짓말. 그런 다음에 20번째 줄로 제어권이 이동돼서 팩토리에 있던 값을 화면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팩토리얼 계산 간단하게 화일문을 써갖고 이렇게 감소 연산자를 써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코드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사망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는 중첩된 화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코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로를 10으로 했어요. 칼럼은 초기값을 0으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로, 즉 줄수, 그리고 컬럼, 각 줄에 해당되는 칸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화일문으로 들어갑니다. 로 10, 10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에요. 그럼 화일문 바디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바디가 요만큼입니다. 자, 컬럼을 물론 1로 초기화를 했어요. 1로 바꿨습니다. 자, 컬럼 1은 10보다 작다? 참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사망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물음표와 땡땡이 표시로 되어 있는 것. 사망연산자예요. 자, 사망연산자, 연산자 우선순위 살펴볼까요? 자, 사망연산자 어디 있나요? 제일 어디 있나?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사망연산자, 비교적 낮은 순위에 있는 연산자입니다. 사망연산자, 물음표와 땡땡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물음표 앞쪽에 있는 표현식, 조건식입니다. 이게 참이면은 가운데 요게 결과가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제일 끝에 있는 요게 출력 결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로 10이었습니다. 10 나누기 2는 5. 나머지는 0이 됩니다. 0. 나머지 연산자예요. 0. 0이면 어떻게 될까요? false가 됩니다. 다시. 0. 0은 1과 같다? 거짓말이 됩니다. false가 돼요. false. 그러면 끝에 있는 요게 출력이 돼서 꺽쇠 하나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 1이었습니다. 1에서 하나를 더 증가를 해요. 그리고 18번째 줄로 와서 다시 14번 줄 헤더로 갑니다. 2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 기존 10 그대로 유지. 10 나누기 2는 5, 나머지는 0. 나머지 연산자예요. 0. 0은 1과 같다? 거짓말. 그러면 또 이게 출력 결과가 돼서 화면에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꺽쇠에 또 다른 꺽쇠, 두 번째 꺽쇠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컬럼, 기존 2에서 하나 더 증가된 3이 될 겁니다. 18로 왔다가 다시 14 표현식으로 합니다. 3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 10 나누기 2는 5 그리고 나머지는 0 0이 됩니다. 0은 1과 같다 거짓말. 그러면 세 번째 꺽쇠가 만들어져요. 또 꺽쇠가 만들어집니다. 세 개 꺽쇠가 만들어졌어요. 컬럼 하나를 더 증가합니다. 4가 돼요. 4가 돼서 참 또 그래서 가서 꺽쇠. 총 10개, 한 줄에 10개의 꺽쇠를 만들어 놓게 돼요. 자, 컬럼이 11이 되면, 증가돼서 11이 되면 18로 왔다가 다시 14로 갑니다.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말. 빠져나옵니다. 20번째 줄로 와요. 로, 기존에 10이었죠. 10에서 하나를 빼면 9가 됩니다. 9. 그리고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22번째 줄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시 10번째 줄. 요 표현식으로 합니다. 로, 9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컬럼, 다시 1부터 시작해요.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 9는 9 나누기 2는 나머지가 1이 됩니다. 나머지 연산자니까. 1은 1과 같다? 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 있는 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꺽쇠가 이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와서 9바퀴 돌면서 꺽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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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쇠. 10개의 꺽쇠가 만들어집니다. 왼쪽 방향에 대한 꺽쇠. 자, 컬럼 11이 돼요. 10개를 다 그리고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말. 나옵니다. 20번째 줄. 로, 기존에 9였어요. 9에서 1을 빼면 8. 그리고 한 칸을 더 띱니다. 한 칸을 떼요. 그 다음에 22번째 줄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로, 조금 전에 하나 줄어든 8이 됩니다. 8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컬럼 다시 1부터 시작. 1로 리셋. 그 다음에 컬럼 1,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로 8입니다. 8 나누기 2, 나머지는 0이 됩니다. 0은 1과 같다? 거짓말. 그럼 다시 오른쪽 꺽쇠가 됩니다. 오른쪽 꺽쇠 또 10개를 또 화면에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로 끝나고 난 다음에 로 8에서 7이 됩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띄어요. 그리고 끝으로 와서 다시 로가 7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로가 12로부터 시작해갖고, 로가 10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안으로 가서 이쪽 오른쪽 방향. 자, 로가 10이기 때문에 10 나누기 2는 나머지가 0이 됩니다. 0은 1과 같다 거짓말. 그럼 끝에 있는 요게 출력이 돼요. 그게 10바퀴 돌면서 한 줄에 10개를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 10에서 9가 돼요. 하나를 빼니까. 그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럼 프롬프트가 어디로 갈까요? 자, 라이트였기 때문에 끝에 있었습니다. 끝 지점에 프롬프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다음 줄로 이동하는 부분. 그럼 프롬프트가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줄 제일 첫 번째 칸에서 깜빡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이번엔 로가 9가 됐고 이쪽 사망연산자에서 9 나누기 2 몫이 아니라 나머지가 1이 되겠죠. 9 나누기 2의 나머지는 1. 그 1은 1과 같다? 참이 됩니다. 참이 돼. 그러면 이 왼쪽 방향 꺽쇠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방향 꺽쇠 출력. 10번을 갑니다. 끝으로 갑니다. 프롬프트는 어디 있을까요? 제일 끝 지점 10번째 왼쪽 방향 꺽쇠 그 다음에 위치할 겁니다. 자, 이 프롬프트를 다음 칸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번째 줄에 있는 이 라이트 라인을 호출하면은 다음 칸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있던 프롬프트가 세 번째 줄에 제일 첫 번째 칸에서 깜빡이면서 다음번 출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최종적으로 가로 10개, 세로 10개, 칼럼 10개, 로 10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코드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